결혼 30년 차, 그 시간이 만들어낸 편안함과 익숙함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놓치곤 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는 배우자, 갑자기 생긴 새로운 취미,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 사람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 여러분은 이런 징후들을 그냥 지나친 적 있으신가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한 아내. 어느 날 남편의 자전거 가방에서 낯선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죠. 지켜볼 것인가, 쫓아갈 것인가, 그녀가 내린 결정이 평범했던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진실을 마주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 벽시계가 10시를 알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미경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빛나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른에 함께한 집이었지만 요즘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미경의 손가락이 창틀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10시, 남편 정석이 돌아올 시간이었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미경은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정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은 거실 불을 켠 채 소파에 앉아 있었죠. 남편은 자전거 복장 그대로 들어와 헬멧을 벗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오늘도 많이 탔나 봐요? 얼굴이 발그레하네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정석은 타이트한 자전거 복장을 입은 채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응, 오늘은 특별히 페이스가 좋았어. 80km도 넘게 타고 왔네. 정석이 대답했습니다. 은퇴 후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한 지 이제 2달째였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에 남편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미경은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무심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자전거 가방에 시선이 닿았어요.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경은 차를 내리며 가방을 바라보았죠. 그때 휴대폰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정석이 샤워실로 들어간 틈을 타 미경은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유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여자 이름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미경은 태어난 척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석은 머리를 털며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차 마실래? 고마워. 근데 오늘 진짜 힘들었어. 먼저 자야겠다. 정석은 피곤한 듯 기지개를 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경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을 텐데 요즘은 계속 일했어요. 미경은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가슴속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남편을 바라보며 미경은 그의 자전거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열려있는 지퍼 사이로 낯선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은 얼른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날 밤 미경은 뒤척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석의 숨소리가 안정감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해 동안 미경은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려 했어요. 하지만 정석은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미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이상했어요. 낯선 향수 냄새,
알 수 없는 여자 이름, 미경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미경의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의 불안함에 머물러 있었죠. 커피 향이 부엌에 가득할 때쯤 정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말에도 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벌써 일어났네. 커피 한 잔 줄래? 정석이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커피를 따라 남편 앞에 놓았어요. 오늘도 자전거 타러 가? 미경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응, 오늘은 동호회 원래 모임이야. 점심때까지 탔다가 같이 식사하고 올 거야. 정석은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표정을 살폈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짓말의 신호였죠. 결혼 30년 동안 미경은 남편의 작은 습관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동호회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야? 아직 한 번도 얘기해 준 적 없더라고. 미경이 물었습니다. 정석은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나처럼 은퇴한 사람들이야. 특별할 것 없어. 남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전에는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길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어요. 정석은 아침을 먹고 자전거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남편을 지켜봤어요. 정석은 자전거 바지와 상의로 갈아입고 에너지바와 물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더니 향수를 뿌렸어요. 미경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정석은 평소에 향수를 뿌리지 않았어요.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왜 향수를 뿌리지?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나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히고 미경은 창가로 다가가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정석은 자전거를 끌고 나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든든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가슴이 아렸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미경은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기록을 시작했어요. 정석의 달라진 행동들, 자전거 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낯선 향수와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경은 정석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어요. 자전거 동호회는 토요일 아침마다 모였지만 정석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개인 연습이란 이유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정석이 샤워하는 동안 미경이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유리에게서 온 메시지라는 알림이 떠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죠?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미경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정석이 다시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 전 미경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작은 GPS 추적기를 조심스럽게 정석의 자전거 가방 안쪽에 숨겼어요. 이제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터였습니다. 나 다녀올게. 정석이 나가자마자 미경은 태블릿을 켜고 GPS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이 화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석은 예상대로 자전거 동호회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2시간 후 빨간 점은 동호회 코스를 벗어나 한강변을 따라 외딴 오솔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니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강변 오솔길이었어요.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미경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빨간 점이 멈춰 있는 위치를 확인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눈앞이 흐려지려는 것을 겨우 참으며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미경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GPS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지만 미경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솔길에 다다르자 미경은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한 대는 분명 정석의 것이었습니다. 빨간색 자전거, 남편이 은퇴 선물로 스스로에게 사준 바로 그것이었죠. 미경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변 벤치에 2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정석과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여자는 웃으며 정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이런 상황을 상상했지만 직접 목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여자는 우아한 외모에 세련된 자전거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고 순간 미경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경은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소리가 들릴까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잠시 후 조심스럽게 다시 보니 놀랍게도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미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가깝게 정석에게 붙어보래 키스했어요. 충격으로 미경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여자는 분명 미경을 봤는데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발하듯 행동했습니다. 정석은 여전히 미경의 존재를 모른 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경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여자가 일어나 미경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빠르게 오솔길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만요. 미경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혹시 미경 씨죠? 정석 씨 아내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 당신이 그 미경 씨구나. 정석 씨가 많이 이야기하던데 늘 집에만 있다고.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여자는 미경의 반응을 즐기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예요. 정석 씨 첫사랑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린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자전거 동호회에서요. 미경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유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석 씨한테는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끼리의 비밀로 해요. 유리는 윙크를 하고는 돌아서서 정석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천천히 오솔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도착해서야 미경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0에 함께한 남편 그리고 낯선 여자,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첫사랑을 다시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단순히 눈물 흘리고 무너질 자신이 아니었어요. 30해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한 미경은 이제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미경은 바로 대면하기보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경은 노트북을 펼쳐 검색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 외도, 증거, 위자료, 검색어를 입력하면서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없었어요. 검색 결과를 보니 법적으로 외도를 증명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경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 GPS 기록, 사진 증거, 모든 것을 모아야 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노트북을 덮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정석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죠. 다녀왔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 미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땠어? 동호회 모임은? 좋았어. 오늘은 특별히 성수대교까지 갔다 왔어. 미경은 남편의 거짓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GPS 기록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녁 먹을래? 국 데워놨어. 정석은 샤워하러 가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먹을게. 고마워. 미경은 주방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계획을 실행해 나갔어요. 식탁에 앉아 마주한 정석의 얼굴을 보면서도 미경은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석이 출근하듯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나간 후 미경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유리였어요. 남편 잘 돌봐주세요. 제가 잠깐 빌린 거니까요.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 아마도 정석의 휴대폰에서 가져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리가 일부러 도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도 즐겨야죠. 미경 씨도 친구들 좀 만나봐요. 미경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을 유지했어요. 이 메시지들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모든 메시지를 캡처하고 저장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석은 또 자전거를 타러 나갔어요. 미경은 이번에도 GPS 추적을 통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정석은 다시 그 강변 오솔길로 향했어요. 미경은 디지털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확실히 남길 생각이었어요.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오솔길에 도착한 미경은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망원 렌즈를 통해 벤치에 앉아있는 정석과 유리를 포착했어요. 둘은 이번에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을 바꾸고 미경은 연속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이 유리의 손을 잡는 모습, 유리가 정석의 볼에 키스하는 장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갑자기 유리가 정석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어요. 이어서 두 사람은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더 깊은 오솔길로 사라졌습니다. 미경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기 위한 예약을 잡았어요. 며칠 동안 미경은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석의 일정 패턴, 유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강변에서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외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던 중 정석이 주말 라이딩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동호회에서 계획한 1박 2일 여행이라고 했죠. 미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가방에 작은 녹음기를 몰래 넣었어요. 이제 마지막 증거를 확보할 차례였습니다. 정석이 라이딩 여행을 떠난 후 미경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랍, 옷장, 책상 모든 곳을 꼼꼼히 살폈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개인 공간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만날 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유라는 이니셜과 함께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쪽지를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정석은 항상 중요한 날짜를 비밀번호로 사용했어요. 이메일함에서 미경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정석과 유리가 주고받은 메일들이었어요. 내용은 주로 만남 약속이었지만 간혹 달콤한 문구들도 있었습니다. 미경은 모든 메일을 캡처하고 저장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오랜만에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30해 동안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곧 닦아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석이 돌아왔습니다. 라이딩 여행은 즐거웠다며 사진을 보여주려 했어요. 미경은 담담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찾아 내용을 확인했어요.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미경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석과 유리의 대화, 키스 소리, 그리고 유리의 목소리. 그 여자, 아직도 모른다니까. 눈치가 없어. 그냥 당신이랑 사는 거에 만족하나 봐. 우리 둘이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더 짜릿하잖아. 미경은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심호흡을 하고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정석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어요. 와인도 오래된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요. 정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은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놨네. 정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특별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정석은 불안한 듯 와인을 자주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경은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석 씨, 나 질문이 있어요. 정석은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질문인데? 자전거 동호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정석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은퇴한 사람들이야. 왜? 미경은 천천히 서랍에서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동안 모았던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래요?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정석과 유리가 함께 있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모든 순간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어요. 정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건 미경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석과 유리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여자, 아직도 모른다니까. 눈치가 없어, 그냥. 정석은 당황해서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미경이 말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요. 당신이 한 말이잖아요.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경아, 이건. 그때 미경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유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정석 씨,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역시 미경 씨랑은 다르네요. 미경은 메시지를 정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한번 바람핀 놈은 또 바람 피운다. 용서하지 말자. 네가 가르쳐줬어.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정석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 미경이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아팠어요. 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대답했어요. 3개월 전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났어. 유리가 누구야? 대학교 때 첫사랑이었어.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 미경은 천천히 정석을 바라봤습니다. 30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첫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가워서 연락했어. 하지만 점점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미경이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미경아, 나 정말 미안해. 이건 그냥 실수야. 끝낼게. 정석이 일어나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경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다가오지 마요. 이미 늦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30년 함께한 우리 인생인데. 미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 30년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가벼웠나 봐요. 정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경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미경은 손을 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늘 하던 말 기억나? 한번 바람핀 남자는 또 바람핀다. 내가 왜 그 말을 잊겠어요? 정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미경아, 이제 와서 내 이름 부르지 마요.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이혼 준비할 거예요. 정석은 충격을 받은 듯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이혼이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 대화로 풀자. 미경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풀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밤이 깊어갔지만 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석은 끊임없이 용서를 구했고 미경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정석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요. 정석은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그는 무력했어요. 미경은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미경을 안심시켰습니다. 김 씨께서 준비하신 증거들이 아주 명확하네요. 외도가 확실하게 입증될 겁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아팠지만 이성적으로는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리였어요. 미경 씨, 이제 알았죠? 정석 씨는 원래 내 거였어요.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미경은 메시지를 읽고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제 당신 차례네요. 하지만 곧 당신도 버려질 거예요. 한번 바람핀 남자는 또 바람 피우니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미경은 유리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대화는 필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정석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거야? 미경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슬픔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피어났어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미경과 정석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정석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미경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 메시지 내용, 정석의 외도는 명백했어요. 판사는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정석의 변호사는 여러 방법으로 변론을 시도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 효과가 없었어요. 미경은 차분하게 자신의 진술을 마쳤습니다. 30해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첫사랑을 만나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혼을 원합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경은 조금씩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북카페 창업을 위해 정보를 모으고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답사했습니다. 정석은 계속해서 미경에게 화해를 요청했지만 미경은 단호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미경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마지막 재판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경의 승소였어요. 위자료와 함께 아파트는 미경이 갖게 되었습니다. 정석은 패배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어요. 법원 밖에서 미경은 의외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유리였어요. 그녀는 멀리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축하해요. 승소하셨네요. 미경은 유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그냥 결과가 궁금해서요. 정석 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그럼 챙겨가세요. 당신 차례니까. 유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정석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집도, 돈도, 명예도 다 잃었죠. 그래도 가져갈 거예요? 유리는 말없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번 바람핀 남자는 또 바람 피워요. 당신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거예요. 미경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굳어진 채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어요.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에 전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북카페를 열 계획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석이었어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경아, 유리가 나를 떠났어. 미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모든 걸 잃었어, 너까지. 뒤늦은 깨달음이네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미경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내일 이사 갑니다.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다음 날 미경은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필요한 물건들을 싣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차 안에서 미경은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청춘을 바쳐 지킨 가정, 남편을 위한 희생, 그리고 배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양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와 산, 그리고 작은 마을의 풍경이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미경의 북카페 새봄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와 아늑한 실내 공간은 어느새 마을 주민들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미경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탔습니다. 바닷가 도로를 따라 달리며 바람을 맞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이전에는 자전거가 상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카페에 돌아와 문을 열고 커피 향을 채우는 일상이 미경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오늘의 추천책을 선정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오전에는 주로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미경은 그들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딸이 이혼한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 할머니 한 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따뜻한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딸분께 용기를 주세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미경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카페 주인장이 그렇게 말하니 믿음이 가네. 너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 보구나. 미경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굳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주로 혼자 온 중년 여성들이 카페를 채웠습니다.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이들이었어요. 미경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장님, 이 책 추천해 주신 거 정말 좋네요. 한 여성 손님이 말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다른 책도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혹시 사장님은 왜 이곳에 정착하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여성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폈나요? 여성은 놀란 듯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미경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눈빛이 말해주네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두 여성은 테라스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이혼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 삶을 시작했는지. 한 번 바람핀 놈은 또 바람 피운다. 용서하지 말아요. 미경의 말에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 후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미경의 카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곳으로 알려졌어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이 찾아와
미경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미경은 그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카페 문을 닫은 후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새봄 책 모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미경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정석이었어요.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석은 잠시 카페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녕, 미경아. 미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쩐 일이에요? 너를 보고 싶어서. 미경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석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서 잘 지내고 있구나. 네, 덕분에요. 유리는 날 떠났어. 네가 예상한 대로. 미경은 커피를 정석 앞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미경아,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미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지금 난 행복해요. 정석은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나는 혼자 자전거 타면서 살고 있어. 매일 한강변을 돌지. 잘 지내세요. 정석은 카페를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문이 닫히고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미경은 자전거에서 내려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30의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이혼 과정,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살. 미경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탔습니다. 바닷가 길을 달리며 바람을 가르는 기분은 언제나 상쾌했어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며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한번 바람핀 놈은 또 바람 피운다. 용서하지 말자. 그것은 이제 단순한 복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미경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